집중을 하고 역시 수업 시간에 외우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약간의 시도, 사람들은 외우려고 한 것만 외워지거든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멍 보고 있는 건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외우자 하고 외울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직후에 그 외우려고 한 거를 다시 상기하고요. 세 번째는 집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집에 왔을 때 심리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 집에 왔을 때는 약간 여유 있게 그걸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3단계 복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3단계 복습을 하고 나면 시험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기억이 된 상태에서 그 시험을 보게 되니까 아이들은 자신감도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차복습법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 이 차트를 한번 넘겨볼게요. 네. 목차복습법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읽고 덮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도는 거의. 많이 나간 것 같죠. 문제 풀고 아 많이 했다 끝. 진도는 많이 나갔지만 사실 여기까지 간 애들도 잘 간 애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시간만 계속 보내는 거죠. 오늘 4시간 공부했다. 근데 공부량은 겨우 2페이지. 어떤 애는 그 단계는 극복을 해요. 오늘 50페이지 공부했다. 기억량은 없다. 아휴. 자, 50페이지 읽으면 뭐하냐고. 읽고 계속 넘어갔어요. 덮는 거죠. 아까 은진 양이 잘 얘기했지만 1시간에 여러 과목을 복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15분 정도 진도를 나가면 내 스스로 자, 그 시청자들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진도를 나갔으면 읽은 거죠. 그러면 15분, 20분 내 집중력만큼 진도를 나간 다음에는 덮어요. 덮은 다음에 목차를 적어놓습니다. 목차를 적어놓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아, 맞아. 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야.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수요적인 측면도 있어. 근데 실업률과의 관계는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죠. 떠올려 본 다음에 책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내 언어로.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속으로 얘기하고 네. 없을 때는 아예 당당하게 앞에 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막 떠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말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내 언어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상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계속 장시간을 공부하는 거죠. 장시간을 공부하는 거는 어떨 땐 좋은 거냐면 많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 몰입 효과가 있어 좋아요. 하지만 반복에 의해서 외울 때는 장기간 공부하는 게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뿌듯함, 남는 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은준 양 같은 경우에도 수업 듣고 본인이 이분 정리하고 아까도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어떻게 예. 보면 이 과정의 핵심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공부 고수들의 복습 중에서 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그냥 시험지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확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부 고수들은 이렇게 시험을 본 내용조차도 또 복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성태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공신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현장에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학습케어 토요 아카데미 현장. 하지만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공신닷컴 소속 대학생들이 송파구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들려주는 자리다. 항상 배운 것을 공부 고수들이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공부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반가워 얘들아.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언어 풀 때 있어서 기출문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공책들을 가지고 왔어. 짠! 신기하지? 오늘의 추천 공부법은 바로 기출문제 활용하기다. 직접 손으로 적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인 경우도 있어. 특히 언어에서 지문 모습 그리고 문제 패턴 같은 거를 익히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 그래서 특히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바로 보자마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고전시가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해석이 어렵고 한문이 많아서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는 시가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 기출문제집 보면 성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문제를 많이 풀면서 패턴을 점점 익히다 보니까 언어 문제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 근데 이제 요약을 익히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 네, 우리 공신 멘토들이 후배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자리를 저희가 함께 가봤는데요. 사실 그냥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리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시험을 본 후에는 다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냥 시험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